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회원에 가입해 주신 분 계세요. 울랄라님과 아이리스님, 네, 후원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후원에 가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 36번밖에 안 했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세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직접 세봤다. 이재명 압수수색 360번 아니 36번입니다. 예. 자, 36번일까요? 360번일까요? 예. 세보면은 알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검찰은 36번밖에 안 했대요. 글쎄, 도대체 이 3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차 띄고, 포 띄고, 마 띄고, 상 띄고, 다 띄고 난 다음에 쫄만 가지고 세봤더니 36개더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축소에 축소를 거듭하면 36번이 나올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본 바로는요. 적어도 360번, 아니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쯤에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보도된 내용,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는 보도를 하나하나 세봤죠. 그때 이미 해봤더니 375번이 나왔더라.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은 400번이 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검찰은 바득바득 36번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진짜로 그런가? 자, 그나마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이 어느 정도 중간쯤은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압수수색 검찰은 36번, 민주는 376개가 명백한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자, 언론도 지들이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써 제꼈는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것쯤은 언론 자기들이 기억을 하지. 자기들은 기억 못하겠어. 지들이 썼는데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박을 실어주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아니라고 딱 그어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참 이거를 동등한 수준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보도라고 봐야겠죠. 이게 명백한 사실인데 어떻게 참. 자, 보겠습니다. 사실 검찰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압수수색했다든지 몇 군데를 압수수색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언론에 자기들이 먼저 공개해 줬습니다. 아니, 기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압수수색 갔다. 예, 뭐 민주당이라든지 혹은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라든지 그 국회라든지 성남시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은 알죠. 드러나니까. 하지만 관련자들의 자택이라든지 관련자의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다른 무슨 그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지들이 알려줘놓고서는 심지어 김혜경 그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경우, 이 법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지들이 몇 번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 라는 식으로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과연 몇 번이나 했는지 제가 직접 세보기로 했어요. 자, 세보는 방법부터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연합뉴스를 기준으로 해서요. 제가 몇 가지 검색어를 넣었습니다. 이재명 압수수색 속보 이렇게 돼 있는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압수수색 하니까 너무 양이 많은 거야. 1900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이니라고 속보라고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또 속보라고 속보 처리가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속보 처리가 안 된 경우가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쌍방울 압수수색이라든지 법카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몇 개 넣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뽑아봤더니 일단 이런 결과가 나오더군요. 보세요.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129곳 압수수색, 작년 6월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FC 관련 20곳 압수수색, 이게 작년 9월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 2월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청 등 10여 곳 압수수색. 제가 알기로는 10여 곳이 훨씬 뛰어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18곳인가 19곳인가 됩니다. 거의 20곳 가까이 된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일단 10여 곳이라고 하니까 일단 12여 곳으로 보죠. 이것만 합쳐봐도 뭡니까? 최소 160회 이상이 나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추가 출석 이래 놓고서는 검찰 백현동 의혹 관련 40곳 40곳을 압수수색했다. 여기 40개 나왔네요. 자, 벌써 200번 넘었네요. 자, 13번 찔은 경기도청. 자, 올해 2월까지 경기도청을 모두 13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 3월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경기도청에는 사실상 검찰이 매일 상주 중이다. 사무실 한 켠을 딱 차지해 놓고는 압수수색을 수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매일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실 검찰이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이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왜 지난 3월 14일에 경기도청에 검찰이 상주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느냐 하면은 그 돌아가신 이재명 대표의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비서실장이신 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경기도청에 거의 검찰이 매일 상주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왔는지도 알 수 없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벌써 몇 개? 200번이 훌쩍 넘어갑니다. 자, 그죠? 이것만 해도 200번이 넘어가요. 경기도청은 도대체 몇 번이나 압수수색했는지 세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몇 회나 발부됐는지도 확인이 어렵고요. 하지만 검찰은 필요할 때마다 압수수색을 해서 이것저것 뽑아갖고 자료를 뽑아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두 6만여 장에 달하는 경기도 자료를 압수해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얼마나 압수수색을 많이 해갔다는 얘기겠어요. 그러니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도대체 몇 회가 되는지 세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최소한 13번 이상이라는 얘기죠. 여기에는 성남시는 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검찰이 국회 여러 번 압수수색했죠. 국회 민주당 사무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어요. 또 그뿐입니까?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죠. 자, 뿐만 아니죠. 정진상이라든지 김용이라든지 또 유동규 이런 나무 또 김만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이화영 지사와 관련해서는 또 숱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 이 깜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해갔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압수수색됐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자, 여기 빠진 게 있죠. 김성태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쌍방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남북 화해 협력, 민화협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번 얘기한 것만 합쳐도 벌써 250번이 훌쩍 넘어가죠. 자, 이러니 과연 36번밖에 압수수색 안 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일단 여기서부터 200번이 넘지 않습니까? 아마 검찰은요, 만약에 뭐 아까 129번 이 김혜경 여사의 법카와 관련해서 129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요거를 한 번으로 친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중앙지검에서 한 거 아니라 이건 성남에서 한 거야. 혹은 경찰에서 한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빠꾸시킨 계산해서 빼버린 경우 그랬다면은 글쎄 이렇게 나올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곳에 가서 압수수색한 거를 그냥 한 번으로 치고 또 129곳처럼 이렇게 양이 많은 곳은 그냥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제껴버리고 또는 뭐 정진상, 김용 이거는 정진상, 김용 압수수색이지 이재명 압수수색이 아니어서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36번이 나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차 띄고 포 띄고 마 띄고 상 띄고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차 띄고 포 띄고 마 띄고 상 띄고 다 떼더라도요. 일단 36회는 넘어갑니다. 보실까요? 자, 제가 조사를 한 거는요. 2021년 10월 대장동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 10월 15일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더군요. 이때만 해도요, 포렌식을 위해서 여러 군데에 그러니까 성남시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물론이고 성남시청 그다음에 문서고 또 관련 그 부서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거를 아마 검찰은 통틀어서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좋아요. 그렇다 치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거 외에도 이렇게 많은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것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 그 다음에 성남시청 3차 압수수색, 자, 그 다음에 성남시 네 번째 압수수색. 자, 보시면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시다시피 공개된 것만 4번입니다. 그 뒤로도 수시로 이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일단 그거는 빼고요. 자, 보시다시피면 여기 보면 또 그와 별도로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나옵니다. 21일이에요. 그 다음에 2022년 2월 4일에는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나옵니다. 자, 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의 경우는요, 알고 봤더니 130회까지 확대되는 상황이 됐죠. 자, 일단 이거를 검찰이 생각하는 것대로 1회라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 법카의 핵심 인물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거는 4월 5일, 그 다음에 4월 28일, 또 압수수색, 그 다음에 김혜경 법카 의혹 관련해서 229곳 압수수색도 나오죠. 자, 이것도 한 번으로 칩시다. 자,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또 성남 FC와 관련해 가지고 또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이거는 5월 2일, 그 다음에 5월 17일에 두산건설 또 압수수색, 그 다음에 6월 16일 백현동 의혹 성남시청 또 압수수색. 야, 성남시청 진짜 나만 하질 않겠다. 그쵸? 예. 자, 또 있습니다. 예. 자,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해서 GH, 경기도 도시공사죠. 예. 경기도 주택공사 또 압수수색. 그 다음에 9월 6일 날 경기도청 압수수색. 그 다음에 9월 7일 날 쌍방울 관련 또 압수수색. 아, 참네. 예. 자, 여기 이 사이에 또 몇 번의 압수수색이 더 있었죠. 제가 여기서는 다 속보 처리가 된 것만 일단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경기도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압수수색까지 또 들어갔어요. 자, 참 많다. 그죠? 자,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있습니다. 성남 FC 관련해서 두산건설 등 20곳 또 압수수색. 이거는 9월 6일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4일 농협 등 압수수색. 그 다음에 민주연구원 압색 시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때 진행이 됐었습니다. 야, 숨찹니다. 벌써 제가 전체 한 절반 조금 넘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숨이 찰 정도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진상 압수수색, 그 다음에 정진상 수사팀 경기도청 또 압수수색, 백현동 관련해서 성남시 또 압수수색. 날짜 보세요. 다 다르죠? 2022년 11월 9일, 22년 11월 22일, 23년 2월 7일. 아우, 진짜 숨가쁘다. 자, 또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 자, 그 다음에 경기도청 등 10여 곳 또 압수수색. 2월 22일, 2월 8일. 아, 진짜 이 숫자 세다가 머리 아프다. 아우. 자,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속보 나온 거죠. 이게 언론에 보도된 332번 압수수색과 관련된 머니투데이 보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5월 17일 백현동 민간업자 압수수색, 그 다음에 정자동 호텔 관련 압수수색.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정자동 호텔 관련 압수수색은 한 번에 3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대요. 자, 그 다음에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서 선대위, 이재명 대표 선대위 관계자들 압수수색이 또 진행됩니다. 이 선대위 관련 압수수색은요, 8월 17일과 8월 24일 두 번에 걸쳐 진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관위가 또 압수수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영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 다음에 쌍방울 압수수색, 그러니까 9월 8일에 한 번, 9월 10일에 한 번, 그 다음에 11월 22일, 2022년 11월 22일에 또 한 번. 자, 그러면서 경기도청 모두 13번을 털렸다. 라는 보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김동연 지사가 이래서 열받아서 주장을 합니다. 검찰이 문서 6만 3천여 개를 가져갔다. 자, 그러면서 경기도청에는 검찰이 상주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와, 많다, 그죠? 엄청 많네요. 자, 이걸로 끝나면은 다행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의회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구치소까지 압수수색이 되고요. 김성태 압수수색까지 됩니다. 민화협도 이때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자, 요까지 대략 간단하게 생각해도요, 일단 36번은 넘어갑니다. 아무리 작게 계산을 해도 36번은 넘어가요. 이까지만 계산해도요. 아우, 숨차다. 자, 이것뿐만이 사실 아니죠. 이거에서 끝이면은 다행이게요. 자, 제가 세보니까 또 있어요. 자, 이번에는 KH그룹이 갑자기 압수수색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KH그룹이 쌍방울과 관련돼서 또 이재명을 노린다라고 또 나왔고요. 달러 밀반출과 관련해서 또 쌍방울 압수수색, 그 다음에 쌍방울 대급 송금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 자, 10월 17일, 10월 21일. 예. 자, 어우, 숨차다. 자, 벌써 이것만 해도요, 아무리 작게 계산해도 36번은 넘었죠. 제가 너무 숨이 찹니다. 제가 속보 처리가 된 거, 그리고 속보 처리에 조금 부과된 기사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전체를 다 본 게 아니에요. 일부 검색어만 가지고 한 겁니다. 이 중에는 상당히 많은 검색어들이 빠졌습니다. 일단 국회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뺐고요. 속보 처리가 안 된 것도 뺐습니다. 그 다음에 백현동, 정자동, 성남FC
이런 구체적인 사건명을 검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속보 이렇게 된 것만 쭉 뽑았고요. 이 속보에서 조금 더 찾아봐야겠다 싶은 것만 구체적으로 그 날짜에 해당되는 압수수색만 또 추가로 찾아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체 한 3분의 2 정도나 찾았을까요? 그런데도 벌써 이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숨이 차네요. 네. 이 정도입니다. 자, 이래도 검찰 36번밖에 안 됐다고 주장할 건지, 참 그 사고방식이 진짜 머릿속을 열고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들 검찰의 이 사고 회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 꺼내보고 싶습니다. 자, 검찰은 아마 차 떼고 포 떼고 맛 떼고 상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한 번에 여러 군데 나간 걸 한 번으로 그냥 퉁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36번이다 라고 말할란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36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36번이 적습니까? 36번이 적어요? 이거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숱하게 털어댔다라는 거, 그랬는데도 나오는 게 없었다는 건 검찰 스스로 인정해야죠. 이 정도로 팠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인 거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된 이 사건만 해도요, 사건 기록이 20만 페이지에 이릅니다. 20만 페이지, 36번 해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주구장창하지 않고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검찰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혹은 헷갈릴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을 무슨 기억상실증 환자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억지를 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억지를 쓰는 거죠. 문제는 언론이죠. 이렇게 뻔뻔스럽게 억지를 쓰면 자기들이 세봐도 일단 36번이 넘는다는 것쯤은 쉽게 알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건 어디까지나 보도된 것만 그래요. 보도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리고 제가 오늘 검색어에서 제외했던 뭐 김용, 정진상 또는 뭐 나무, 김만배,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 것까지 다 빼버린다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솔직히 몇 번이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검찰은 모른 채 아닌 척 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은 검찰이 거짓말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자신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존재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검찰이 어쩜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죠? 저는 여기에 제 나름의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요, 자신들의 행동이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검찰을 위한 이 일은 공익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공익이다, 내 개인의 이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거짓말을 해도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하더라도 죄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검찰이요, 검찰 조직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나쁜 짓을 하고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나쁜 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보자면 자기 최면을 거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 나름 공익이었어. 예, 그런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한다니 참 답답합니다. 자, 이런 검찰의 행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검찰이 자신들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이라고 이렇게 마구 휘둘러도 되는 걸까요? 자,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모든 권한에는 이 적정성, 적정한 한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형량하여서 공익보다 지켜야 될 개인의 이익 혹은 인권의 가치가 더 크면 함부로 공권력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검찰 측 주장을 굳이 따라준다고 하더라도 36회나 되는 이런 압수수색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타당한 것인가? 36번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지만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곳은 총 300회가 넘는다는 거, 아니 400회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쯤은 자신들도 알 거 아닙니까? 하루 나간 거를 한 번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요. 한 번에 여러 곳을 나갔다면은 그걸 다 1회로 쳤을 때, 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36회 모두 400여 곳에 달하는 압수수색.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비례의 원칙을 분명히 벗어난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비례의 원칙을 벗어났다면 검사는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탄핵 대상입니다. 검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서 수사권을 발동했다. 이거는 명백히 누가 보더라도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제 좀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같은데 검찰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면 죽는다. 그렇죠. 여기서 멈추면 죽죠. 그래서 어찌됐건 일단 못 먹어도 일단 가보자. 나중에 독박 쓸지언정.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